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문형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주어로 I라든지 You라든지 He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다 안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주어가 되는 명사들을 쭉 써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제가 한 강의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뭐 I라든지 He라든지 You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또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쓰니까 쓰기는 하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의심을 많이 가져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이 예라고 대답해도 진짜 예일까 이런 의심을 많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의 그 습관이라 그럴까요? 항상 잘 안 보이게 학생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뭐 I, 뭐 you 이렇게 해서 문장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걸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을 조금 내서 한번 정리하자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합니다. 우선 봅시다.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순서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어의 순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어순. 단어가 이렇게 쭉 배열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순서로 단어를 배열할까?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13살 이후, 13세 이후는 그 언어를 원어민처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듯이 이렇게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죠?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뭔가를 따라만 한다라고 해서 영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무작정 뭐 외국 영화를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뭐 영어가 되는 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한인타운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뭐 몇십 년 동안 살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거기 보면 뭐 영어 몰라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니까. 그래서 몇십 년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맨날 영어 듣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럼 왜 못할까? 이게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수학 시간에 수학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뭐 국영수 과목이 제일 그 수업 분량이 많은 거니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수학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사용했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지식을 습득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말과 영어라고 이렇게 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을 기준으로 영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 영문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배열할 때 우리말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13세 이후에 완전히 언어의 성장판이 닫혀버린 이후에는 그렇게 마치 수학이나 화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그렇게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4개의 단어가 있네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Ja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talk라는 단어가 있고 to라는 단어가 있고 h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이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이 단어를 적절히 배열해 가지고 한번
그 문장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인이 맨 먼저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인 아니면 he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죠?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들어오겠죠. 그죠?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사밖에 없으니까 to부터. 동사 자리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to는 여기 보니까 전치사네요. 그죠? 이건 전치사네요. 그죠? 전치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부사를 만들 수 있든지 형용사를 만들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일단 완성이 되었으니까 1문형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1문형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부사 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즉 전치사가 재료로 된 명칭을 말하자면 기억하겠죠? 전치사 구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가 들어간 구. 부사구는 뭐예요? 그 전치사구가 부사 기능을 하게 되면 부사구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to 다음에는 뭡니까? 이 전치사구니까 이 뒤에 오는 건 뭡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이건 뭐예요? 목적격 명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목적격 명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는 제인이나 he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에 둘 중에 하나는 to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인을 보내는 게 맞겠어요? he를 보내는 게 맞겠어요? 제인을 보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인 같은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Jane loves me. I love Jane. 주격과 목적격의 모양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he 같은 경우에는 주격은, 이건 주격인 he고요. 목적격은 어떻게 돼요? him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목적격. 그래서 주어진 단어는 he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이, 이 네 개의 단어를 배열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He talked to Jane. 이런 문장밖에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인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문장을 배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인이라든지 he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숫자라든지 또 인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배워볼게요. 자, 봅시다.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제3의 인물 이런 것들을 갖다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킨다. 가리킨다. 이렇게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인칭이라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사람을 가리켜서 칭하는 것 가리켜서 이게 좀 지우개가 어디 갔나? 지우개 펜 사람을 칭하는 것 이걸 인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나. 즉 영어에서 I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이 사람은 you죠. 당연히. 또 이 사람도 뭐라 부를까요? you죠. 그죠? 또 이 둘을 뭐라 부를까요? 내가 you죠. you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다 you입니다. 그게 단수든 복수든 가리지 않고 다 you입니다. 그래서 you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와 너죠. 너에 되는 게 이걸 갖다가 2인칭이라고 그럽니다. 1인칭은 뭐죠? 나는 1인칭 칭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바로 내 당사자니까 1인칭이 되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바로 너는 2인칭이 되는 겁니다. 2인칭은
너희들 둘 다 똑같이 you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수든 복수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좋아해요. 한번 복수잖아요. 그죠? I love yo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이게 나잖아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무리 속에는 제 눈앞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 눈앞에는 없는 제3자, 이 제임스라고 할까요? 제임스라는 제3자. 야, 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걔가, 그 사람이 했대, 이렇게, 우리가, 걔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했을 때는 걔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물이 실제로 내가 보이는 데서 떨어져 있는 어떤 제3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3인칭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을 때는 남자인 경우에는 he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she라고 그럽니다. 사람인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3인칭인데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they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3인칭, 이때는 한 사람 있으면 3인칭, 이걸 단수라고 부르고 이걸 3인칭 복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they를. 자, 인칭은 아시겠죠? 그죠? 인칭은 3개가 있습니다.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있고 거기에 복수가 있죠. 그죠? 복수와 단수가 있어요. 그죠? 1인칭의 단수는 I입니다. 그죠? 1인칭의 복수는 뭐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물이니까 we가 되겠죠. 그죠? 2인칭의 단수는 뭐죠? you죠. 그죠? 2인칭의 복수는 뭐죠? 너희들. 똑같이 you입니다. 그죠? 이건 3인칭의 단수는 he나 she가 되겠고요. 그죠? 또 3인칭의 복수는 they가 되는 겁니다.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물인 경우에도 3인칭 같은 경우는 그것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물인 경우는 it. 혹은 남녀 구분을 잘 못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베이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베이비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베이비도 3인칭인 때는 it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사물일 때 it으로 쓰죠. 그게 여러 개 있으면 3인칭 복수가 될 때는 사람이 아닐 때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they가 되는 겁니다. 요거 우리는 인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귀를 알아듣냐면, 자, 문장 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어가 3인칭이면서 숫자가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정리를 잘 못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뭡니까? 애매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제가 표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줄 테니까 표를 이렇게 하나 보여줄게요. 보여주면 우리말의 조사와 영어의 격조사 변화표 이렇습니다. 그죠? 자, 내가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해놨어요. 주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서는 얻는 이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죠. 그죠? 주로 보면 조사가 붙습니다.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뭐뭐의라고 하는 조사가 붙습니다. 목적격 같은 경우는 얼널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고요.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의 책 이런 문장이 있다면 나의는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소유격이고 나는 1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bo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책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소유격이면서 복수죠. 그죠? 복수니까 their가 되겠네요. 그죠? 그들이니까 3인칭 복수 their bo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수와 복수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1인칭 같은 경우에는 I고요. 2인칭은 you고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는 he, she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성을 잘 구분 못할 때는 it,
그리고 이름도 3인칭 단수죠. 그죠? Mary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격은 his, her, its, Mary's 이렇고요. 목적격은 him, her, it, Mary 이렇고 소유대명사는 his, hers, it의 소유대명사는 없고 Mary's 이렇습니다. 그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표는 뭐 꼭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 머릿속에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겠죠. 그죠? 저도 그냥 쓰기는 씁니다만은 표를 그려서 이렇게 써보라. 마치 그 컴퓨터 키보드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제가 안 보고 쳐요. 잘 쳐요. 잘 치는데 그 키보드를 그려보라라고 하면 못 그리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조 목적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잊게 되겠죠. 그죠? 잊게 되면 이제 안 보고도 이제 슬슬 하게 되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왕창 외워가지고,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반복하고 하는 그런 도중에 이제 자기의 것들이, 자기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 거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어순을 우리나라 말고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 I live in Busan 이거는 이제 영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부산에 삽니다. 이게 우리말 돼요? 오케이죠, 그죠? 나는 삽니다, 부산에. 뭐 오케이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에 나는 삽니다. 오케이다, 그죠? 부산에 삽니다, 나는. 오케이다, 그죠? 부산에 나는 삽니다. 요거하고 요거 똑같나? 삽니다, 나는 부산에. 이건 없나? 이거 오케이다, 그죠? 삽니다, 부산에 나는. 이것도 오케이다, 그죠? 몇 가지입니까? 6가지네? 이 6가지의 문장을 쉽게 말하자면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부산에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아무렇게나 섞어도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오해가 없어요. 묘한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I live in 부산을 갖다 뒤죽박죽으로 한번 섞어볼까요? live I in 부산 이렇게 적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서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어쩌면 뭐 2번 같은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부산에 살아요? 하면 2번 문장이 더 좋은 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삽니다, 부산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의미가 전달하는데 크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각 단어, 그러니까 각 원래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이 각 원래 단어들 뒤에 붙어 있는 요 조사 때문에 이 단어의 기능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얻는 이가가 붙으면 명사 뒤에 얻는 이가가 붙으면 명사 뒤에 얻는 이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명사가 주어다. 금방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뭐 뒤에 명사 뒤에 에 또 에 이런 게 붙게 되면 이거는 부사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건 부사인가 보다. 이렇게 금방 알고. 그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사와 조사가 단어와 조사가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형태가 주로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던져 놓는다 하더라도 이 명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죠. 근데 영어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는 예를 들자면 Jane loves 예를 들면
토니 하고 토니 loves Jane 하고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뜻이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1번 문장은 제인이 토니를 사랑하는 거고 2번 문장은 토니가 제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바꿔도 돼요. 제인은 토니를 사랑한다. 토니를 사랑한다. 제인은. 토니를 제인은 사랑한다. 바꿔도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누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게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이 뭐 다른 어려움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어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대충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는 어순이 틀리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틀리거나 비문, 즉 문장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칭과 어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칭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뭐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을 칭하는 관계에 대한 어떤 정리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면서 문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문형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앞으로 계속 문형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용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